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심리학적, 왜냐면 제가 너무 이렇게 저도 심리학을 깊숙이 좀 공부를 했고 네. 뭐 대학원에서도 공부했고 심리학 학위도 있고 두루두루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 그죠? 네. 저는 그런 용어들이 싫어. 그거 하면 뭐해?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그냥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네. 말로 풀면 되지. 왜 그런 심리학적 용어를 쓰냐? 무슨 게슈탈트 이론이니 무슨 뭐 인지주의 이론이니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 네. 뭐 여러 가지 뭐 정신분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포 형성 뭐 이런 거. 그게 뭐야? 라포 형성이면 그냥 공감. 그냥 공감해줘. 이러면 되지. 그리고 라포 형성을 왜 해? 네. 지난해에도 이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바람을 때려잡는데 상담사가 그분한테 라포 형성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해법만 드릴 뿐이야. 라포 형성에서 뭐 어루만져 주면 뭐해? 공감, 네. 공감을 해주지. 공감으로 끝나는 거를 저는 경계하고자 함이에요. 네. 공감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라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감으로 끝나더라고 그냥 흐지부지. 네. 그러한 상담의 행태를 저는 네. 경계하고자 함이지. 진짜로. 다른 상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외도 상담은 외도는 사실 내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결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요 바람을 잡는데 상대방을 내 바람핀 내 아내나 남편 네.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네. 불필요한 행동이다. 네.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대부분의 이론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론으로 거의 점철돼 있다. 네. 왜냐면 그들이 배운 거는 교과서적으로 배워서 저는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바람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지 못했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이 뭐 일반 이렇게 조언하는 많은 주변 분들 또 상담사들이 뭐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지. 그리고 다만 그냥 그 부분을 바람에 대한 부분은 좀 달리 좀 봐야 되는데 일반 상담과 좀 달리 봐야 되는데 그쵸,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우울증이죠. 우울감이 원래 있는 사람이고 우울감이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런 상담 그런 기법들이 통하는데 내가 원래부터 뭐 트라우마가 있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내 이 안에 남아있는 내재되어 있는 많은 네, 힘든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상담이 먹히는데 외도는 그야말로 그냥 대형사고 친 거다. 상대방이 그냥 가해한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가해한 건데 상대방이 중독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좀 걔를 좀 해봐라. 네. 그 사람을 당신 네. 남편을 어떻게 좀 잘해봐라. 네.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좀 사로잡아봐라. 손편지를 써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꽃다발을 갖다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꽃다발 1년 동안 손편지에다가 넣어서 갖다 줬던 거야. 게다가 또 집을 나와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집을 나왔어, 남편분이. 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1년 동안 자기가 헛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완전 피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일 때 이혼 소송 들어왔대. 네. 1년 동안 뭘 하셨길래 그랬더니 무슨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 집부터 나오라 그랬대. 그리고 손편지에다 꽃다발을 꼬비꼬비 됐어. 무슨 말을 해도 인내하고 무슨 말해도 그래 당신 말이 옳다. 계속 맞장구 맞춰주고 있었다는 거야. 계속 상간남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심각하게 네. 그렇게 하기를 한 6개월째 됐으니까 아내가 드디어 대화 좀 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와, 드디어 뭐 먹혔구나. 이 방법이 먹혔구나. 상담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달려간 거야. 네. 갔더니 아내가 이게 동상이몽이지. 네. 생각이 달랐던 거지.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내가 네. 자기야. 왜냐면 남편이 너무 이렇게 부탁해놓으니까 이제 이혼 이게 먹힐 줄 알고 아내는 이제 이혼을 드디어 얘기할 때가 됐다.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하니까 네. 이제 먹히겠구나 생각한 거야. 남편은 그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야, 이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부드러운 말투로. 부드럽게. 네. 그럼 남편은 벙찌고 무슨 말이야 이혼. 근데 또 상담사 얘기가 또 떠오르잖아. 무슨 말을 해도 인내하십시오. 참고 뭐 화가 나야 되는데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러고 이제 생각해볼게? 그러고는 이제 진짜요?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선물 공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혼 소송 들어왔대 몇 달 있다가.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그때부터 화증을 짜증 내고 화를 엄청 내더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혼 안 해주냐고. 내가 당신이 꽃다발 주고 편지 주는 건 내가 다 참고 지금 그거 그냥 버리지도 않고 내가 일부러 받는 신용 했더니만 왜 안 해주냐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 감흥 없습니다. 아무 감흥 없는 행동을 한 거지. 그쵸. 1년 동안. 아이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심리학에 이제 계보가 있거든. 이제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분석도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정신분석 사실 네. 전 지금 그 비판하려면 정말 1시간 안에도 모자라는데 해법도 없는 얘기고 해법이 없어 정신분석은.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분석한 거야 그냥. 뭐 그런 현학적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지 이제 약간 네. 전근대적이지로 네. 어떤 강화 처벌 뭐 조건 반사 뭐 이런 게 하는 게 있어. 뭐 잘못하면은 잘못할 때마다 꿀밤 한 대씩 때리면은 잘못 이제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머리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꿀밤 자꾸 맞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개실험 있잖아. 네. 파블로프의 개실험 이렇게 먹이 줄 때마다 네. 종소리 울리는데 어느 날 종소리만 울려도 이제 침 질질 흘리고 이런 거거든. 이 행동주의 네. 너무 이게 비정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그런 어떤 조건 반사식의 어떤 동물이나 할 수 있는 그 강화 처벌 이런 거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과 행동 사이에 인지라는 게 들어가 있다. 어떤 걸 이게 옳고 그름을 인지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인간은 네, 네, 네. 적어도 네. 이게 인지주의가 태동한 거거든. 이게 태동한 거지. 네. 그래서 그 인지주의가 태동하면서부터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막 이게 이제 뒤섞이면서 오늘날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이론도 이제 인지주의에 기반한 거야. 이 상담의 이론이. 그래서 인간은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뭐 인지주의의 여러 가지가 이제 그걸 그거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네. 만드는 거, 네. 학습시키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스스로 이제 이게 잘못된 행동, 네. 잘하는 행동을 가리게끔 상담사가 도와주자. 네, 네, 조언으로. 네. 그러면 된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바람난 그 어떤 그 사람한테 그 당신 이거 행동 잘못된 거면 멈추십시오. 자꾸 이렇게 그 바람의 해악을 자꾸 알려주는 거. 고지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것도 바람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또 바람으로 고통받은 사람한테 할 게 사실 없어요. 그쵸. 바람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이 네. 바람난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자기가 바람 핀 사람한테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을 그 아내나 남편한테 떠넘기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시라. 인지하게끔 하라. 도와주라. 이게 네,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 되니까 네. 계속 이렇게 다가가 봐라.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되면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 정상적일 때 뇌가 정상적일 때 맞아요. 사리분별을 할 줄 알 때. 네. 근데 제가 그러잖아. 바람은 중독이다. 네. 중독이라는 거는 이미 전두엽과 편도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판단 능력 상실, 계획 능력 상실, 이성적 판단 전혀 제로다. 하루하루 생각하기에 급급하고 실제로 그 뇌 단층 촬영하면 어디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는 전두엽이 희석돼 있다. 네. 활성화돼 있지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떤 신경학자라든지 정신과에서도 제 말을 요만큼도 반박하지 않을 네, 겁니다. 이건 맞아요. 아주 다 드러난 얘기니까. 그래서 망가져 있는 상태다. 중독으로 봐야 된다. 마음 변한 게 아니라 뭘 마음을 변해. 아니 왜 갑자기 마음 변하죠. 잘 살다가. 네. 어디에 빠진 거지. 상담자가 등장함으로써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고통. 현실은 고통. 그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중독이다 그러잖아요. 현실이 고통이야.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이야.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안 먹는 현실이 고통이야. 옛날엔 고통스럽지 않았던 사람이 아내랑 있는 이 현실이 고통이야. 집에 있을 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왜냐면 그 상간자한테 빠져 있으니까. 네. 또는 남편과 같이 있는 그 바람난 아내가 고통이야. 이거는 중독됐다고 보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목격하잖아요. 내 배우자가 바람난 배우자가 고통스러워하잖아. 집에서 막 우울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엉덩이 들썩들썩 그러면서 막 근데 거기 그 사람 만날 때는 막 기분이 고조돼가지고 고양돼가지고 막 그렇게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뇌가 망가져 있는 사람한테 인지주의를 자꾸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가르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잘못된 이렇게 보는 거를 거죠. 알면서 알면서 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뭐. 알아, 그 뭐, 사람도. 절반은 알아요. 그렇죠. 모르면서 이게 정말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그렇죠. 않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알지만 잘못했지만 내가 그렇죠. 당장 지금 그렇죠. 이 여자를 안 만나면 이게 뭐 이렇게 뇌에서 자꾸 자극이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고 그렇죠. 이런 것 본능적인 것들을 하는 건데 거기서 당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그럼. 뭐 책을 써보고 그럼. 해봐야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이미 알고 있고 네. 알코올 중독자가 이래요. 아침 되면은 몸도 부대끼고 이제 막 전날 돈 쓴 술 것도 막 그러면 술 끊어야지. 끊어야죠. 그러는데 해가 질녘쯤은 저도 예전에 좀 술 좋아할 때는 해가 지면 이제
오늘은 누구랑 신호가 마실까? 이제 오는 거죠. 오늘은 누구랑 마실까? 입에 군침이 돌면서 오늘은 이런 게 있거든. 매일매일 다짐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그쵸.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무너질 진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뇌회로가 글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네. 사람을 붙잡고 이게 잘 되냐, 이러면 그러니까요. 되냐, 안 되냐. 네. 그래서 제가 설득, 호소, 눈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안 통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 못하겠다. 강제로 그냥 차단시켜버려야 된다. 네.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식의 방법이다. 맞아요. 강제로 못하게 근데 하죠. 어떻게 네. 이 사람을 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경우는 폐쇄병동에 가둘 수라도 있지. 이 사람은 가둘 수도 없고, 이거 바람 폈다고 해서 어디 뭐 정신병원에서 바람 피기 때문에 가둬주십시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제가 고안해낸 게 그나마 10년 넘게 해보지만 가장 그나마 확률 높았던 게 그래, 이 인간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이미 미쳐있고 전두엽이 망가진 뇌가 망가져 있는 인간이니까 상간자를 치자.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야지 해결되는. 네. 이 사람이 마음 잡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퇴마의식 하듯이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형벌도 있잖아요. 형벌의 본질이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일단은 그 제일 약한 거 뭐 벌금형 같이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근데 만약에 죄가 너무 심하다 뭐 그러면 징역형을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징역형을 선고해가지고 그거는 사회로부터 일정 정도 격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격리하는 뭐 거고 정말 심한 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은 그러니까 징역을 오래 살아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을 아예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놓겠다. 제일 심한 건 사형도 아직 우리나라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없애는 거. 그런 것들. 그럼 이 사람이 뭐 유효한 자꾸 제도인데. 이렇게 뭐 연쇄 성폭행범이잖아. 네. 화성 연쇄살인 네, 이런데 네, 네. 나가서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네. 그런 방법이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도 사실은 그렇게 가둬놓는 게 필요하다. 아직 격리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집에다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간녀랑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다 상간녀를 쳐내는 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벌제도와는 다른 어떤 형벌제도가 이제 구체적인 격리 방법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격리고 약간 그런 거지.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이런 용어가 있어. 내가 쪽집게 강사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용어를 중시하거든. 그 용어를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물리적 격리가 아닌 격리. 그렇지. 정신적이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있어. 격리? 화학적 격리. 뭐 그랬어. 화학적 거세처럼. 화학적 격리네. 일종의. 그렇지. 그 여자를 쳐냄으로써. 화학적 격리.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행동주의가 맞다. 심리학으로 다시 들어. 행동주의 이론이다. 바람만큼은 퇴행적인 이론, 과거 이론, 그 원시적인 이론이 잘 먹힌다. 인재주의, 인본주의로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라서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된다. 강제로 막 아주 개고생하게 만들고 고통을 심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행동주의의 이론이 옛날 구닥다리라고 해서 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심리학적인 사람들의 여러 사회 현상,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지르는 여러 행태에서 행동주의가 먹히는 분야가 있고 인주주의가 먹히는 분야가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행동주의에서 인주주의로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막 이래. 행동주의에서 멈춰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왜곡된 행동주의지. 약간 변절자.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사단이 나 반두라라고 있어. 반두라.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통제하는 건데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시청과 교육. 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해악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 사실은 근데 그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중독자는 시청과 교육으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담배값에 아무리 그 흡연 그거 막 이런 거 막 목이 뚫린 거 사진 아무리 해놔봐라. 흡연자 그거 관심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건 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죠. 맞아요. 담배 가게 그 아무 소용 없어. 하지 말라고 하는 캠페인 아무 소용 없어. 무슨 금연 캠페인. 그게 반도라고 하는 사회학습 이론 그거 하는 거라고. 그냥 옛날 행동주의로 가야 된다고. 담배를 아예 그냥 그 전매청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담배를 피웠을 때 길거리에 붙잡히면 철컹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하지. 물론 뭐 지금 흡연가 분들이 뭐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되게 분노하시겠지만 이럴 땐 제가 비유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뭐 흡연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범죄나 이렇게 그 우리 이거 상간 외도 행위도 민사상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네, 규정된 불법 그쵸. 행위라서. 그러니까 손에 배상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이런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진짜 페널티를 주고 그렇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끔 강한 그 규제를 발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다 이제 그렇죠.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바람을 잡는 이런 거는 행동주의에 입각해서 그냥 강제로 못하게 해야 된다. 네.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의 요체는 뭐냐면 상간자를 무지막지하게 맹폭격을 하시라. 네. 상간자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시라. 네. 마음 바뀌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네. 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쓴 글도 있고 뭐 대처법 글 많이 있어요. 제 글은 이렇게 현학적이진 않습니다. 쉬워, 술술 읽혀. 쉽게 쓰는 게 어렵다니까 글 쓰는 게. 맞아요. 저는 원래 글쟁이잖아요. 핵심을 옛날에 좀 저는 파악해야 뭐 되니까. 저는 별의별 걸 다 썼으니까 옛날에 알죠, 제 그 프로필. 그럼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글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